그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we are not guilty.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퍼스널 브랜딩 제가 이제 마케팅은 브랜딩 매니지먼트, 브랜드 매니지먼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신현정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크리스천스 퍼스널 브랜딩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되게 퍼스널 브랜딩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가야 할 그런 퍼스널 브랜딩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이제 직업을 뭐 잡으시는 이제 찾는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분도 있지만 이직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what is branding? 브랜드가 뭐죠? 브랜드? 보통 우리가 이제 브랜드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로고들. 그러니까 그냥 뭐 디피니션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브랜드는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붙이는 뭔가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브랜딩은 브랜드 플러스 ing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거를 구축을 하는 거, 브랜드를 구축하는 그런 걸 이제 브랜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브랜드는 엄청나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브랜드 파워 효과를 정말 브랜드만 제대로 하나 구축을 해놓으면 정말 파워가 있는 거죠. 혹시 이 상황 기억하시나요? 이때 언제였는지?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실 제일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브랜드는 바로 삼성이었죠. 왜냐면 삼성이 물론 이제 아카데미를 작년에 스폰서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몰랐어요. 우리나라 국민도 몰랐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근데 저는 되게 스마트하게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드러내놓지 않고 이 사회자였거든요. 작년 사회자. 이분이 셀피를 찍은 거예요. 아카데미 시상식 중간에. 셀러브리티들이랑. 근데 그때 노출된 이 로고가 바로 삼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입소문, 그 파워가 엄청나게 사실 전 세계에 많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도 알았죠. 아, 삼성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스폰을 했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의 연간 광고비가 한 1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코카콜라, IBM 이런 기업들의 광고비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인터브랜드라는 기관에서 매년마다 브랜드 What is the best brand 글로벌 랭킹을 뽑는데요. 삼성이 7위를 했습니다. 1위는 애플이었고요. 2위는 구글이었고 삼성이 코카콜라였어요. 원래 코카콜라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밸류, 가치도 같이 이렇게 환산을 하는데 사실은 계속 코카콜라가 1위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 탑10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애플, 2위가 구글, 그리고 4위가 IBM. 삼성이 7위라는 거는 사실 이건 저기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삼성의 그 브랜드 밸류라는 것이 뭐 맥도날드나 나이키보다도 더 높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존보다도 더 높다는 거죠.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건 꾸준하게 또 엄청난 광고 물량으로 13조라는 그 금액을 이제 퍼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개개인도 사실은 우리 개개인도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신현정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뭐 이동우란 브랜드, 김희지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럼 이 퍼스널 브랜딩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퍼스널 브랜드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반기문 총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되게 조금 자기만의 브랜드를 조금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효리가 갑자기 무슨 소셜 엔터테이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섹시 아이콘에서 되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은요. 처음에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걸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삼성처럼 정말 삼성은 원래 소니보다도 못했던 브랜드인데 소니를 능가하고 지금 거의 애플과 맞먹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거 꾸준한 투자가 있었던 거죠. 뭔가 그 뒤에서 물밑 작업들이. 근데 이런 분들도 갑자기 탁 뜬 게 아니라 뭔가 또 그런 쪽으로 입양을 하고
사회의 소셜 이슈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고 이런 걸 계속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근데 퍼스널 브랜딩의 이제 단점은 그 처음엔 잘 구축을 했다가 그걸 관리를 잘 못하면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면 또 이렇게 나락에 갑자기 훅 가버릴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누군지 아세요? 전 이사님 너무 징그러워서 사실 누군지 아시죠? 맥컬리 컬킨? 나홀로 집에 그 꼬마아이 너무 귀여웠던 그분이죠. 근데 이렇게 망가졌어요. 한 번의 명성으로 자기가 정말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뭐 마약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매니지먼트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분 또 있죠. 이분도 너무 다 이해되시죠? 요즘 이분이 이제 새롭게 브랜딩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 이제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었을 때는 모든 각 분야의 마케팅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사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각자도 이미 갖고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브랜딩이 있겠지만 브랜드가 있겠지만 그거를 꾸준히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분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 주여. 너무 개인적인 성향인가요? 왜 예수님이 가장 성경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 마케팅 퍼스펙티브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퍼스널 브랜딩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퍼스널 스토리 처음 탄생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 이게 정말 너무 파워가 있죠. 그거 플러스 예수님이 그 퍼스널 스토리를 그냥 간직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미지로 겉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말과 그 행동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가 아니었을까 성경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약을 하자면요. 여러분도 아마 좀 적용을 해보세요. 개개인의 My Story. 사실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또 다른 그 D2D인으로서의 스토리 그리고 또 유학생으로의 스토리 또 재미 교포로서의 스토리 되게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내가 몰랐던 나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갈 때나 아니면 직장을 갈 때나 이직을 할 때나 이렇게 뭐 레주메나 에세이나 뭐 이렇게 자기 소개서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거기에 그 면접관이라든지 학장이라든지 뭐 총장님이라든지 누군가가 내 이 레주메를 봤을 때 그분의 관점에서 무슨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다 그 내용들이 다 마이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그 한 장, 두 장 안에 마이 스토리가 담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이 스토리가 담겨져야 되는데 그게 다른 나의 경쟁 학생들과 아니면 직장인들과 아니면 거기 캔디데이트, 어플리컨스 뭐가 다른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이 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이 내 이야기 중에서 마이 스토리 중에서 그거를 끄집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self-awareness 그게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구축해 나가는 거죠. 많이 이미 한 20년 구축해 오셨고요. 앞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 건지 그 스토리를 계속 스토리텔링. 저 미국에 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미국에서 와 보니까 모든 브랜드들이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게 또 파워가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삼성은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애플은 그렇지만 스토리가 있죠. 창업 스토리가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뭐 런칭을 해서 소비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삼성은 갤럭시 오케이, 광고 13조 오케이, 13조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롱텀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무엇이 더 강력한 거지? 어떤 게 브랜드 밸류가 있는지, 파워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마이 스토리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은 예시로 한 것처럼 actions in life, 내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요 기독교인이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는 거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신경 쓰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학생이면 당연히 계속 어제부터 목사님도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김민지? 걔 맨날 밤에 놀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렇게 이미지를 가다가 안 된다 이거죠. sorry 그냥 농담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나의 이미지, 내 가족들이 나를 갖고 있는 나의 이미지,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독교인으로서의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이미지가 내 행동과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요. 한순간에 정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린 긴장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 아시죠? 네. 알렉스 조, 지덥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국인 최초, 아시안 최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최초로 지금 GW 유니버시티에 총학생회장 후보로 지금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출마 전에 두 가지 좀 관계가 좀 있었어요. 성우랑. 처음에 제가 그 디시트리스 페이스북에 포 사진을 올리면서 이사할 테니까 한 명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성우가 제일 먼저 저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자기는 아무도 없으면 자기 써달라고 히든카드로 써달라고 먼저 연락을 왔고 안 친했거든요. 몰랐거든요 누군지. 그때 먼저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포도 안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바쁘다고. 그래서 저는 고마웠죠. 잘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되게 봉사정신이 있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저는 KBS 스터디 금요일만을 가는데 성우가 저 그 첫 장소에 계속 저를 체크하다가 누나 가실 거야 해가지고 제가 처음 갈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이면 이제 코디가 될 건데 그 KBS 스터디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도사님이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줘서 지금 제가 성우 캠페인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Alex for GW 페이스북 라이크 안 하신 분들 친구들한테 좀 소문 좀 내주세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성우를 만났을 때 성우가 이런 사진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다고 한 달이나 있다고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되게 여유가 있구나, 뭔가 잘 세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이따위로 찍어놓고 저는 진짜 제가 용납이 안 되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마케팅을 하지?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서 두 가지 핵심이 이제 스토리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 오케이 사진은 어쩔 수 없어, 시간도 없고 이미 돈을 썼고 외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우선 너의 스토리. 친구들이 너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잖아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지금 경제학생이 백인 남학생, 백인 여학생, 게다가 주니어고 SA에 이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성우는 아웃사이더에다가 2학년이었다가 아시안이고 아무튼 약점이 많죠. 그리고 게다가 선거도 한 주나 늦게 출발했어요. 저희가 시작을. 그래서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너 왜 출마하려고 하냐? 친구들은 너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 너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의 스토리가 궁금할 거야. 왜 출마하는 거야? 갑자기 이런 듣보잡인 아이가 왜 나오는 거야? 그럼 너의 스토리 뭐냐? 근데 처음에는 성우가 그때 저에게 줬던 거는 이제 공약들, 커뮤니티 서비스 위주로의 공약들, 약자 그런 거 공약들이 있었고요. 학교 내 약자들. 그리고 슬로건이 있어요. Bring GW together. 두 가지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대략 난감한 이 사진. 이렇게 저에게 숙제를 던져준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계속 그 겔맨에서 미팅을 하면서 저는 그 부분 퍼스널 스토리, 성우의 퍼스널 스토리, 왜 출마하려는 그 이유가 정말 친구들에게 합당하다면 저는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우리 이길 수도 있을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린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서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성우도 확실하게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출마를 하려는지. 근데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우의 이제 어린 시절 14살 때 펜실베니아 lancaster에 와서 홀로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호스트 할머니와 할아버지와의 그런 친부모 같은 보호 아래서 5년 동안 지내는데 마지막에 그 호스트 할머니가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 가정에 좀 이슈가 되고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에서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성우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을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우가 방황하지 않고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원봉사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 사랑, 타인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개인 스스로도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는 아이가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전에 듣고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 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외로워서 특히 저는 다니질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학교 특성상 특히 이제 GW는 약간 분리된 약간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는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류와 비주류 이런 게 되게 좀 강하다고 그런 문화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외로웠던 게 아닐까. 그러면 이런 외로운 학생들이 한 명이 아닐 텐데 과연 내가 학교와 학생들을 내 학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총학생회장 출마를 해서 정말 이런 약자들 비주류들 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왜냐하면 나는 아웃사이더고 제3자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Bring GW Together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온 공약들이 이제 포기버런 주변에는 사실 홈리스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15명 이상은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GW 안에 가장 큰 레스토랑에 남는 음식들을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공하자. 이미 셰프랑 매니저랑 얘기가 다 끝나서 나온 공약이에요. 그걸 준비를 했고요. 또 이제 섹슈얼 어설트가 되게 큰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여학생들 피해자가 되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포스터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리고 베테랑 학생들은 이제 3년 안에 그 학위를 맞춰야 되는 게 있고요. 또 47% 이상이 가정에 있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자. 왜냐면 빨리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게 GI 빌인가 그 911 그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자들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퍼스널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스널 스토리는 오케이 그 정도면 사실 저는 납득이 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은 나 같으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를 뽑겠어. 너의 그 퍼스널 스토리 오케이. 그러면은 너의 아까 두 가지 핵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였죠? 퍼스널 스토리랑 네, 하나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어떻게 이 퍼스널 스토리를 가지고서는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럼 우선은 색상을 선정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포스터를 아무리 만들어야 되고 페이스북 이제 온라인 그 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컬러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백인 남학생은 블루를 선택을 했고요. 백인 여학생은 레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우는 사실 블루로 해놨었어요. 디자인을. 왜냐면 블루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이 퍼스널 스토리 딜리버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 효과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럼 블루랑 우리가 어차피 화합을 얘기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얘기한다면 하모니를 얘기한다면 블루와 레드를 합하면 퍼플이 되죠. 근데 퍼플의 실제로 그 컬러의 의미가 유니버셜 하모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퍼플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우가 저에게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컬러를 내세우면 제 지인이 왜 이렇게 사악해? 이렇게 반응해서 사실 저는 정말 웃기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웃지도 않으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톤다운해서 너를 stay back. 이 포스터에서. 그리고 Bring GW Together를 앞세우자. 이 컬러, 유니버설 하모니의 이 컬러를 앞세우자. 너가 네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어차피 뒤에서 서포트를 할
그런 초학생 회장의 모습으로 나올 거니까 너를 그러면은 톤다운을 하자. 근데 다행히 성우도 액셉트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스터와 전단지들이 지금 캠퍼스 내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지 그래서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토리와 이미지가 같이 조합이 되어야지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팁을 드리자면,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퍼스널 브랜딩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롤 모델을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찔림을 받았던 게 한 번도 제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크리스찬은 롤 모델이 반기문 총장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고 가장 my top priority 롤 모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나의 전문 분야 이런 분야에 계신 그런 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롤 모델을 선정을 하시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닮아갈 수 있게 날마다 기도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first step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보는. 특히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브랜딩이나 퍼스널 브랜딩이나 리더십 이런 쪽으로 고민하게 된 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마케팅 강의를 했었는데 그 지방대를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면 정말 그 셀프 이스팀이나 그런 자기에 대한 자존감,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완전 바다, 비전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퍼스널 브랜딩 수업이 관련이 없더라도 항상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씩 인커리징 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생각해봐. 한국의 기본적인 그 교육 시스템 상에서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스템이에요. 공부만 해야 되고 시험만 봐야 되고. 물론 여기 미국에 계신 그런 교육 시스템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많이 롤모델을 선정하되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한 3가지 단어로, 저는 항상 면접을 볼 때 나를 저는 enthusiastic 하고요, 뭐 sociable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물론 좋은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간다면 3가지 단어로 날 너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해봐. 그럼 딱 어떤 단어 날 떠오르게끔. 그게 내가 이미 구축한 거일 수도 있고요, 구축해야 될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습을 자꾸 셀프 어웨니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 계속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 그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기 오는 길 정윤 씨랑 얘기를 했었는데 뭐 웨지우드 브랜드 좋아하고요. 그런 뭐 이렇게 브랜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브랜드를 얘기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스타벅스보단 커피빈이 좋아요. 약간 이런, 저 그리고 탐스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원포원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 소셜 임팩트 가져가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는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소셜 이슈에 관심 있고 그런 분야에 좀 이렇게 관련 있고 약간 이런 거 저의 my interest를 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조금 어렵다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특징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겸손한 건 너무 좋지만, 겸손하고 험불하고 이런 건 좋지만 너무 나의 틀을 정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그 그림,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 다르신 거예요. 모세는 크리미널이었잖아요. 나는 그리고 그 범죄자였는데,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은 40년간 그를 단련시키시면서 그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만드셨잖아요. 나의 이 모세의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프레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뭐 어려움과 시련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한, 나를 위한 준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 자꾸 나를 여기서 난 여기까지야, 나 이것까지밖에 못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한국 사람은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한정 짓지 마시고 크게 보시고 계속 정진해 나가시면은 나의 퍼스널 브랜딩 제대로 구축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경험과 독서, 많은 정보를 흡수하시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타임아웃에 오신 분들도 이미 여러분의 퍼스널 스토리 한 조금의 조금 한 문장을 더 덧붙인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퍼스널 스토리 보물 창고에 트레저 박스예요. 안 오신 분들 대비. 물론 안 오신 분들도 충분히 좋은 뭔가 기회를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자꾸 자기를 되게 나 오늘 누구 새로 만나야 되냐, 아니면 무슨 이벤트나 세미나 참여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 사실 저는 이걸 하면서 말하면서 되게 찔림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게을러져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시고 신문, 잡지 모든 인포메이션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면 되게 좋아요. 퍼스널 브랜딩 하실 때는. 그래서 이런 팁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